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전에 일찍이 안산 원곡동에 좀 다녀왔습니다. 예, 원곡동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이 동포분들 많이 계시지만은 고려인 동포들도 많이 있고, 어쨌든 동남아시아 국가 한 107개국에서 온 외국인들이 밀집 거주하고 있는 대표적인 다문화 지구이죠. 이곳에 이 코로나19 발발 이후에 이 외국인이나 중국 동포 중에서 이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고 있어서 상당히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또 이 코로나19로 이 중앙정부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재난지원금을 지금 지급을 해주고 있죠. 거기서 최초로 이 안산시가 외국인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해주고 있어서 또 관심을 끌고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이 외국인에게도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풍경도 봤는데요. 특별히 이번에 안산시 원곡동 방문을 했던 것은 안산시 원곡동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안산 귀환동포 총연합회 이 김채화 회장을 만나서 김채화 회장의 활동 내용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자 방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안산시의 이런 코로나19 이후에 이 원곡동의 여러 가지 분위기라든가, 그 다음에 안산시의 이런 재난 기본소득 이 외국인에 대해서도 지급해 주는 거에 대해서 반응들이 어떤지 그런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요. 그리고 지금 또 건설업 자격증을 따면은 F4 체류 자격을 부여해 준다고 해서 많이들 관심이 있는데요. 그것도 마침 또 오늘부터 또 시험 접수를 하는 날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 정책에 대해서는 동포들의 반응이 어떤지 이렇게 한번 들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김채화 회장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40 초반에 아주 당당한 여성분이었습니다. 저도 처음 만나서 이렇게 좀 1시간 넘게 인터뷰를 갖게 되었는데요. 말씀드렸죠, 안산 귀환동포 총연합회 회장으로 작년부터 회장이 돼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섬 화인연합회 또 회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금 지인 행정 여행사를 또 운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동포들의 체류 관련 그런 업무를 또 많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특별히 전해드린 거는 이 정책과 관련돼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이 동포들이 또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 진짜 궁금한 10가지 질문에 대해서 아주 똑부러진 대답을 듣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제 공유를 하면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그 내용을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도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 귀환동포연합회 회장 김채화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소대 말했지만은 안산시에서 지금은 재난 기본소득 전체 외국인까지 다 이렇게 지급을 해준다고 했죠. 예, 맞습니다. 외국인 또 동포들의 반응이 어떻게 지금 느껴지는지. 이게 재난소득이 저희 정말 윤화섭 시장님한테 너무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안산이 너무 살기 좋고 이게 준다는 자체가 솔직하게 어렵잖아요. 네. 공무원들이 자기 급여도 삭감하고 이렇게 준다는데 저희 안산시의 동포들은 되게 감사하죠. 네. 네. 지금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내용이 많이 간단해졌어요. 저희가 회의할 때 내용하고 이 신청서가 좀 많이 간단해진 것 같아요. 조금 안내를 해주죠. 어떻게 그걸 수정하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중국어로 된 거예요. 네. 본인은 본인 이름 쓰고 그리고 주소, 안산시에 있는 주소, 전화번호 쓰고 사인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동의하면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자기가 외국인 등록증 갖고 신청하면 돼요. 네. 이것도 마스크처럼 우리가 생년월일자,
그냥 오브제, 예, 오브제. 예. 그 마스크하는 오브제와 똑같이 하는 네. 거거든요. 그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는 그 생년월일의 마지막 번호. 맞습니다. 그날 이제 신청을. 예, 오늘은 16. 예, 오늘은 16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써서. 직접 저는 복지센터에 가서. 네네, 맞아요. 신청을 해야 그리고 저기 사이트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본인 인증만 되면. 근데 어떤 분들은 나이 드신 분이나 중국 사람들은 본인 인증이 어려우니까 네. 외국인 등록증 갖고 거기 가서 수령을 하거든요. 예, 지금 이게 이제 1인당 7만 원씩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에는 상관없나요? 없습니다. 그 갓난아이도. 예, 다, 예, 예. 받을 예, 수 있는, 예, 예. 가족도. 너무 안산이 좋죠. 그러게요. 다른 데 말고 이제 안산시가 물론 지금 이제 경기도에서도 좀 지급을 해주겠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검토는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확정이 안 됐나요? 예, 확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는 10만 원씩 주는 거잖아요. 네. 거기 확정이 되면. 맞아요. 어, 이제 결혼 이주 여성들은 줘야 된다, 만다, 네, 영주권은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네. 처음 검토했을 때는 결혼 이주 여성은 주겠다. 근데 세금을 내고 다들 세금 내잖아요. 근로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경기도는 전체 외국인은 아니고 결혼 이주 여성하고 이제 맞아요. 영주권자. 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한해서 좀 주겠다는 쪽으로 나오는 것 같고 안산시는 모두. 그러니까 이제 등록 외국증이 있으면 맞아요. 외국인 그렇죠? 등록증만 있어요. 있으면은 여기 안산시에 등록 이구는 모두 다 준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저도 그 안산시에서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그 얘기 소식을 듣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안산시를 위해서 뭐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KF94 마스크가 구하기 되게 어려웠을 때였어요. 네. 그래서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여기 100개 여기 200개 해가지고 1000개를 만들어가지고 안산시에 후원을 한 겁니다. 그 신청은 언제까지죠? 이거 신청 날짜는 7월 31일까지입니다. 7월 31일. 예. 네. 5월 11일부터 5월 17일까지는 네. 오브제. 네, 네. 주말에는 전체 누구든지 다 신청할 수 있고요. 그리고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요일제 실행하지 않습니다. 네. 예. 그리고 누구든지 다 수령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평일은 9시부터 6시. 야간은 6시부터 8시까지. 주말은 9시부터 6시까지. 아마 이 윤합석 그 시장도 요번에 이렇게 한 게 요번에 안산시에서 코로나19 네. 공포나 외국인 중에서는 없습니다. 없었죠. 없습니다. 아마 그 영향력도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요번에 그 코로나19 이거 관련돼서 나름대로 또 뭐 김치아 회장님이나 또 소속된 단체라 이쪽에서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예방 차원에서 노력했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었어요? 저희가 한 게 모금하고 그리고 또 후원하고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는 마스크 전달하고 네. 이런 거 그리고 또 처음에 일어났을 때 저희가 처음에는 거의 매일 코로나19에 대한 실질 상황 저기 브리핑을 하잖아요. 네. 저기 전국에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러면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실행한 거를 저희가 매일매일 알려주거든요. 알려주고. 예, 어디에서 몇 명 발생하고 어디에서는 저기 조심하라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에 매화동에서 3명 발생했거든요. CMC 매화동에서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이게 경기도다 안산이다 그러면 저희가 안산시하고 거리는 얼마 있고 그리고 매화동에서 그 감염 경로는 어떻게 되고 이런 거를 브리핑을 한 거를 저희가 중국어로 네, 이렇게 계속 전달하고 그래서 이렇게 있어요. SNS라든가 네, 저희 이렇게 네. 계속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금은 엄청 많이 좋아졌고 이쪽에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이쪽 안광북동 지역의 상권 네. 좀 어땠는지 좀 그 분위기도 좀 얘기 좀 요즘에는 한 2주 정도 근래는 조금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네. 주말만 되면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여기는 주말 장사잖아요. 주말만 되면
사람들이 꽤 오고 가고 해요. 네. 예. 근데 2주 전에까지는 되게 어려웠어요. 예.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같은 건 어땠어요? 그거는 저기 소상공인 되게 긍정적으로 안산시에서는 전에는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되게 어렵잖아요. 네. 까다롭고 하는데 네. 이 코로나19가 발생한 후부터는 각 행정복지센터에 보면 소상공인 대출하는 창구를 따로 네. 마련을 해주시고 그리고 네. 되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 정상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네. 갖고 사업을 운행을- 하시는 분들은 예. 뭐 국적에 상관없이. 상관없이 예. 똑같이 예. 대출도 받을 수 있고 예. 근데 지원을 금액 받는 거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겠죠. 아무래도 국적인 사람하고 아닌 부분이나 예, 이런 건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셨나요? 많지는 않습니다. 네. 예, 이런 부분도 조금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제가 오늘 한번 가서 상담을 받으려고 했는데 또 네. 지금 딱 이 일이 마스크 저희 지금 그 지원금 나눠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몰려져 있잖아요. 저도 이 시간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 저도 가서 상담을 좀 받아보려고요. 예, 그러게 되면 홍보가 좀 더 되지 않을까도 네. 싶습니다. 이제는 여행사 운영하는 데는 어떠세요? 힘들죠. 주로 저는 여기는 어떤 그러니까 서류 업무하고 예, 또 뭐 티켓. 비행기 티켓 업무 네, 주로 저 그런 게 많죠. 예, 맞아요. 근데 거의 비행기 티켓 좀 파셨어요? 못 팔지. 팔려고 해도 비행기가 없어요. 지금 좀 그전에는 코로나19 막 해가지고 좀 한국보다는 중국이 안전하다 해가지고 좀 불법 체류하신 분들 자진 출국도 하고 좀 그런 부분 현상이 있었잖아요. 그 자진 출국한 사람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은 좀 많았어요. 한족들은 좀 많았어요. 많았고. 네. 근데 그때 들어보면 태국도 좀 많이 나갔다고 하거든요. 네. 베트남 나간 것도 좀 보이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코로나19 때문에 뭐 이렇게 나갔다 왔다 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C38이나 C39라든가 네. 이런 분들은 지금 비행기가 없어서 못 나가고 이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계속 뭐 연장을 해주고 있죠. 네, 맞습니다. 뭐 한 달씩 연장해주면 예, 30일 기준으로 출입국에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고 예. 이분들은 뭐 본인들이 직접 출입국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연장을 처음에는 본인들이 출입국 가야 되는 걸로 네.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네. 출입국에 사람들이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인터넷 신청 가능하고 지금은 인터넷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 인증만 되게만 하면 그래서 지금은 인터넷으로 많이 신청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여권만 있으면 되나 봐요? 네, 그러니까 신청을 한 거고. 여권 있고 본인 이름으로 된 사유서 그리고 모르겠어요.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거기 가서 신청할 때 무조건 내가 뭐 6월달 티켓이 없으면 7월달이라도 티켓을 꼭 끊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인터넷에 접수할 경우에는 티켓이 없어도 접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 위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3개월? 네. 그거는 이제 집권 연장돼 있고.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게 7월 말까지인가?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예. 근데 아쉬운 부분이 되게 많아요. 어떤 부분이 그렇죠? 지금 중국 사람들은 구정이 되면 중국으로 들어가잖아요. 많이, 거의 다. 중국에도 마찬가지로 수도에 가서 일을 하든지 어디 가서 일을 하든지 이번에 그 무한의 코로나19가 그렇게 빨리 확산된 거 550명들이 이렇게 확산이 됐잖아요. 그것도 그런 게 있어요. 중국에는 춘절이면 다 집에 가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있잖아요. 국가표사다 다 중국에 가서 명절을 쉬어요. 네. 근데 거기서 갇혀서 못 온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외국인 등록증을 갖고 있지만 기간은 다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현지에 나가 있는 맞습니다. 이미 출국한 사람들. 네. 그 기간 연장이라는 게 어떤 기간 연장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 기간 연장이죠. 그 등록 외국인을 여기 하셨던 분들. 네.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F1으로 있어요. 네. 그러면 F1으로 있는데 남편이 여기 H2로 있어요. 저는 한족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모님은 인생을 많이 드셨어요. 네. 그럼 갔어요. 네. 근데 저기 등록증은 기간이 되어 오는데 근데 처음에 누구도 거기 가서 그만큼 있을 줄 누구 생각을 못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또 대비해서 한 2, 3개월 정도 생각을 하고 갔는데 근데 이게 벌써 몇 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럴 경우에 등록증 기간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H2, F3의 배우자는 비자 신청이 엄청 어렵거든요. 그러면 신규로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 그렇겠죠. 지금 H2 신규를 안 받는다 그러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그들의 배우자는 더욱더나 힘들잖아요. 네. 예. 그리고 영주권이나 뭐 영주권은 그나마 좀 쉽겠죠. 네. 여기 등록 사실 증명을 떼면 이게 등록된 게 있으니까. 근데 다른 비자들은 다 다시 신청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좀 많이 아쉽거든요. 한국에 있는 사람 자동적으로 인정 3개월인데 네. 그래서 그런 문의가 많이 와요. 네. 저희가 교환동포연합회 회원들이 거의 다 조선족들이나 동포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에 있는 사람도 자동적으로 인정이 되냐? 그러면 저희가 출입국에다 질의를 해요. 안 된다. 사람이 있을 때 인정이 자동적으로 되지 중국에 있을 때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 네. 이게 벌써 2월, 지금 5월 한 3, 4개월째. 맞아요. 지금 보니까 뭐 6월 달까지도 계속 이럴 것 같은데. 맞아요. 그렇죠? 네. 이게 빨리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일단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요번에 그 건설업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은 네. 그 F4를 주는 그거에 네. 대해서는 어떤 것 같아요? 반응이 동포 입장에서는 되게 좋죠. 되게 좋아하고 있어요. 네. 근데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여기에 요 그릇은 요만큼이에요. 근데 이 밥을 그릇은 10인분의 그릇이에요. 근데 이 밥을 먹고 싶은 사람이 1000명이에요. 이게 우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거기에 이제 시험을 볼 수 있는 어떤 장소, 그리고 인원, 접수가 될 수 있는 인원. 지금 오늘이 접수되는 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접수하는 인원이나 우리가 시험 볼 수 있는 인원이 한계가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요거를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의 배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많은 저기가 있고, 그리고 또 그런 것도 많이 우려를 하더라고. 제2회가 있을지 없을지. 이게 계속 유지가 될지. 왜냐 건모샤시 같은 경우에도 한 번만 하고 땡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언제까지 유지가 될지. 그러니까 정책의 이제 불안정성. 맞아요. 지금 저기 법무부에 대한 동포들이 불신이 더 많아요. 많다. 예, 불신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도 저희 이런 단체나, 그러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알고 있는 게 C38 있잖아요. 한국어 시험 보는 거. 그거 같은 경우에 사무관이 안산에 오셔가지고 저희 단체장을 모아놓고 이런 부분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있잖아요. 간담회 같은 거에 있어서 우리의 목소리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위에서 우리가 생각대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우리 입장이 있고 우리 생각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목소리도 좀 수렴을 하고 의견도 수렴을 해서 무슨 정책이 만들어지면 그 정책이 안정적으로 가야만이 많은 사람들이 이 정부에 대한 믿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중국말로 얘기를 하면 법무부의 정책은 책 펼치는 것보다 더 빠르대요. 변하는 게. 일단은 특히 법무부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높다는 게 있고, 그리고 지금 건설업 그거는 어쨌든 그 시간 장소와 인원 이게 너무 요구하는 사람들 많은데 작다 이런 거 이거에 대한 뭐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뭐 그런 움직임은 없고, 뭐 학원가라든가 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산업인력공단에서 노동부 산하 거기서 이제 그거를 넓혀줘야 되거든요. 뭐 그런 얘기는 없고, 이번에는 늘려준다고 했어요. 자리를 한 3만 명 내지 4만 명 정도 자리를 늘려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알아본 상황에서는 30년 동안 운행을 하고 계시는 학원 원장님인데 저희가 문의를 했어요. 근데
그때까지 학원에 지금 300 몇 개가 기술교육을 할 수 있는 학원이 있어요. 동포교육을 참여하는 학원이 있어요. 네. 근데 벌써 그때까지도 벌써 있잖아요.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신청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탈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이게 1회잖아요. 그죠? 그러면 동포들은 이런 정책이 나왔어. 그러면 어느 정도로 우리가 체류하고 있는 체류 비자도 법무부에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쪽에는 인원 파악 숫자가 되게 쉽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3만 명에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 학원에서는 계속 사람 모집하고 있고 불신은 더 쌓을 수밖에 없죠. 근데 저희한테 문의를 하면 저희는 그래요. 일단은 이번에는 저희가 접수를 해드릴 수 없어요.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 정책이 어떻게 가는지를 봐야 돼요. 이게 정말 한 번에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정책과 관련돼서 또 한 가지만 더 요즘 저도 이제 자주 많이 제보를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영주 자격이나 F4 체류 자격이 있으면 자녀들 여기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지금 있는 가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있어요. 근데 이제는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다 한국 아이들하고 자라기 때문에 뭐 중국어도 잘 못하고 거의 한국 아이처럼 네. 하는데 이제 국적을 좀 부여를 안 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부모들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주변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있나요?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사례잖아요. 실사례잖아요. F4 비자를 갖고 있고 네. 딸 2명이에요. 다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 키우고 신정은 중국에서 애를 봐주기 위해서 중국에서 오셔가지고 지금 애를 봐주고 계시거든요. 네, 네. 근데 모든 거는 외국인 대우를 받고 있어요. 네. 지금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국에는 속지주의가 아니라 속혈주의잖아요. 혈통을 위주로 하잖아. 위에서 어떻게 하면 네 밑에도 이렇게 따라가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매일 저 출산이 고령화라고 얘기를 매일 노래 부르잖아요. 그죠?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우수한 혈통을 가지고 한국에서 정말 이렇게 열심히 살고 그리고 아이도 여기서 출생했고 이 정도로 한국어도 다 구장을 하고 하면 얘네들을 키우는 것도 나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듣고 싶은 거는 그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만이라도 한국 국적을 부여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렇죠.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네. 있다는 거죠. 네. 원하죠. 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원한다고 정말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네, 지금까지 안산 기안동포 총연합회 김채화 회장의 인터뷰 잘 들으셨죠?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채화 회장님이 좀 나중에 강조해서 한 게 정말 모든 이렇게 좀 동포 관련 정책을 펼칠 때는 이 동포 관련 단체들 또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좀 같이 경청을 해보고 그걸 반영을 해서 더 현실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 그렇게 해야 법무부의 정책에도 더 신뢰를 높일 수 있다라는 그런 따끔한 지적 아주 인상 깊게 들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얘기 들려주신 김채화 회장님께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만간에 저희 동포세계 신문이 발간이 되는데요. 거기에는 이 김채화 회장의 활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